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 바닥에서 계속 좀 바닥 다지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다음 주에 시장을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와준 다음에 시장이 하락장이 오면은 그래도 지금 현재 만들어주고 있는 저점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저가에서 저점에서 고개를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시장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또 한 번의 저점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우려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우리 하반기에 어떤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업종 분위기가 좀 살아나야 됩니다. 최근에 뭐 백신 이제 위탁 생산하는 것들이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좋긴 좋았는데, 이거 외에는 지금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나 업종의 분위기가 자체적으로 바뀌고 새롭게 분위기가 완전 전환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다소 부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서 1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안착해주기에는 다소 좀 버거울 텐데,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 연말까지 1000포인트 돌파 안착 못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 가지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셀트리온 영상마다 제가 요즘에는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셀트리온 형제들은 지금 특별한 이슈 없이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또 파악을 해봐야 될 것들은 해야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형제들 영상에서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녹화 기준으로 시간을 좀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주가 동향이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뭐 한 2% 정도 전후로 이렇게 좀 시세를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사실 의미가 크게 없죠. 뭐 하루 양봉 떴다, 하루 음봉 떴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반기에 그래도 조금 뭐랄까요, 이 코로나 백신 관련된 수주 모멘텀들, 이런 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셀트리온 형제들도 반사수혜를 어느 정도 보면서 이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매출이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전반적으로 나쁘지가 않았고, 신약 개발사들도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성과가 좀 더해지면서 특히나 작년 2020년들은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 관련된 종목,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 나와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분위기가 좋지 않았냐,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그 외에도 그동안의 자체적인 파이프라인들로 임상을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각자의 이런 라인업들을 라이센스로 하거나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임상에 대한 진도들이 좀 높아지면서 좋은 분위기들을 많이 이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말 강력한 모멘텀들로 인해서 일부 바이오 업체들이 계속해서 최근까지도 이 CMO 업체들 특히나 주가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왔었죠. 진단키트 쪽도 있었고, 또 셀트리온 그룹들의 중장기적인 실적이,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이거 불투명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한편으로는 최근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형제들이 그동안의 어떤 기저효과로 인해서 최근에 좀 좋지 못했던 한 2개 분기 정도 살짝 처지는 듯한 이 실적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하반기나 연말까지 계속, 혹은 그 이후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셀트리온 형제들은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종목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의 다 바닥권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될 만한, 지금 매수 안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만한 이슈는 솔직히 말하면 없는 거죠. 그렇죠? 셀트리온 지금 막 엄청나게 강한 이슈가 나와서 지금 아니면 안 돼, 이렇게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렇죠?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분위기가 좋을 때 셀트리온 형제들이 이 수출,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제약바이오의 전체적으로 수출에 있어서 국내에 원탑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성과를 좀 보여줬었고, 밑에 있는 나머지 기업들 다 합쳐도 수출의 어떤 셀트리온 형제들이 비중을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두 기업만 합치더라도 제약업종의 수출 전체 비중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보시면은 하반기에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임상을 어떻게 또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뭐가 많이 있고 티움바이오, 종근당 그렇죠? 여러 가지 임상 1상, 2상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에 임상 3상 중간 결과 발표가 또 앞두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회 일정들도 좀 있는데 예전같이 이런 학회들이 막 적극적으로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분위기를 살려내고 이런 액션은 이제 과거처럼 나오질 못해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별장세다. 진짜 강력한 모멘텀으로 강력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선별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 매매하실 때 또 주요사항이 있죠. 이 임상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 임상이 지금 당장 될 것처럼 생각하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어떤 이벤트가 딱 눈에 들어왔다 싶으시면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좀 기다리세요. 한참 기다렸다가 굉장히 매력 있는 단가에 왔을 때 조금 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이슈가 부각돼서 막 급등하고 있을 때 쫓아 들어가고 그러는 거는 올바른 어떤 매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종목이에요. 이걸 여러분들께 지금 사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관심 종목이에요. 제가 이 종목을 한 3년, 4년 정도를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시세를 보는 종목이에요. 매일매일 삼성전자를 보듯이 계속해서 제가 보는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렇죠? 딱 거의 1년 전입니다. 1년 전 5월 20일이에요. 날짜도 까먹지도 않아요. 1년 전에 5월 20일 이날입니다. 이날 안트로젠 같은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인데 이때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핵심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각 기업마다 메인으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있잖아요.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이제 여기서 또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었어요. 미국에서 FDA에서 패스트트랙 신청을 해서 뭐 그게 승인이 나니 뭐니 뭐 어쩌고 뭐 이야기가 막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하여튼 뭐 FDA로부터 좀 긍정적인 내용의 모멘텀이 나오면서 이때 당시는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다가 잘 보시면 이 내용은 찐이었어요. 제가 항상 찐이라고 말하는 시세들은 의미가 있는 시세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이 시세 이후로는 어때요? 과거에도 그 구간을 지지받을 역할을 해줬었고 앞으로 향후에도 지지를 계속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종목들 저 같은 경우면은 지금 새롭게 또 족부궤양에 대한 어떤 임상이 데이터가 엄청 좋게 나왔어요. 시간 되면 제가 이거 한번 또 브리핑을 드릴 텐데 VIP님들께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재무적으로 뭔가 막 매력이 있거나 그런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 같이 투자하기에는 좀 굉장히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구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세가 나오더라도 얘는 5만원 밑에 내려왔을 때 언제 올지 모르지만 5만원 밑에 내려올 때 그때가 매수 찬스인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막 쫓아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뭐 임상 발표 좀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 뭐 이제 FDA 신청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 때문에 벌써 주가는 오르지만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거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이처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을 또 임상이나 이런 거 공부를 하고 어떤 여러 데이터들을 취합하는 건 좋은데 잘못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거 되면 대박이래 했는데 지금 당장 될 것 같아.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매매하실 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잘못하고 계신 게 바로 이런 포인트예요. 그냥 이미 벌써 된 것 같아. 그렇죠? 앞으로 다가올 일을 뭐 하반기에 된대, 내년 내로 뭘 한대. 여기 기사만 하나 떴는데 그 내년까지 주가가 등락이 어떻게 보일지도 모르는데 지금 된 것 마냥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제약 업종은 제약바이오 종목은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아싸리 진짜 실적이 정말 좋은 종목들로 천천히 우리 실적주 매매하듯이 매수하시든가. 그렇죠? 이렇게 대용제약 같은 거 이렇게 바닥 따질 때 3중 바닥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도 매력이 있고 앞전에 매물대 돌파해서 새롭게 시세 나오고 있고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벤트만 보고 들어가는 제약바이오 업종들 종목들은 개별적인 선별 장세를 뛸 때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천천히 여러분들이 막 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시기와 임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 데이터들, 통계, 임상 발표 이런 거를 다 취합을 해서 꼼꼼하게 이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뭔가 이슈가 나오면 당장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추천주 중에서 우리 지금 디지털화폐 쪽으로 굉장히 좀 수급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KCT라든지 한네트, 한국전자금융, K사인 얘네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K사인도 VIP원님들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서 한번 이제 시세를 좀 뽑아 먹었던 종목이긴 한데 SJ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 17%대까지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좀 못 가고 있다. 7,400원 부근에서 한번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녀석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혹시나 7,400원 부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면 120원 정도 빠져 있긴 한데 물론 추후에도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테마에 수급이 유입돼서 강하게 올라가는데 못 간다라고 하는 거는 못 가는 건 못 가는 겁니다. 그럼 괜히 물려서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120원 정도 손실을 보더라도 요거는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일단 좋겠다라고 어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오늘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대응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120원 정도 좀 아쉽게 됐지만 어쨌든 요 종목은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시기를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AP위성,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이런 종목들 한국항공우주, 비추르테크 이런 것들 좀 많이 움직이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AP위성이나 우리 어제 미국 시장에서 버진갤러틱을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었어요. 지금 바닥에서 그래도 이제 막 시세가 좀 들어 올려주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재무적으로 그래도 좀 안정적이면서 차트도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선별을 하셔가지고 이쪽 섹터 한번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SK바이오팜이 지금 머리를 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최근에 외인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연기금도 괜찮았죠. 내일 12만원이라는 단가를 아침에 시가가 12만원을 돌파를 해서 시작을 한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12만원 위에서 시가가 갭상승해서 시작을 한다. 요거는 매수 찬스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거 지금 매수를 하실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그쵸? 요 매물대를 돌파해서 어떻게 스타트를 끊냐 요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해서 VIP원님들은 계속해서 보수적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또 좋은 종목들을 제가 브리핑을 정말 길게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과 어떤 산업의 종목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말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종목,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분석을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제 부모님 연령대 되시는, 그렇죠? 우리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선생님분들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 드실 수 있는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 아무것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뭐뭐 사라 이렇게 제가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어렵지 않게 리딩을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입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요. 단타수장 가입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꼭 좀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시장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에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VIP원님들은 비중을 대폭 줄이고 현금 비중 확 늘려가지고 가만히 편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지금 팁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습니다. 그래서 단타수장과 지금 함께 하시는 VIP원님들 다음 주에 떵떵거리고 미친 듯이 아마 웃음을 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잘 캐치해서 다음 주 한번 준비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지금 준비하고 단타수장 방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싸그리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회가 올 거예요. 자, 이런 거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VIP방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오셔서 좋은 종목 마구마구 집어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